안녕하세요. 복잡한 아이디어를 아주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부딪히는 문제죠. 바로 어떻게 하면 다 같이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하는 집단 의사결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전략적으로 투표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경험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여러 명이서 뭔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어차피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차선책에 표를 던지는 그런 경우 말이에요.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친구 3명이서 영화를 보러 갔어요. 뭘 볼지 투표를 하는데 각자 솔직하게 제일 보고 싶은 영화에 투표를 한 거죠. 그러면 결과는 아주 깔끔하게 코미디로 딱 나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 명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난 코미디는 진짜 보기 싫은데 하면서 최악의 결과를 막기 위해 전략을 쓰는 거죠. 자기가 제일 보고 싶었던 액션을 포기하고 차라리 괜찮은 로맨스에 투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룹 전체의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어쩌면 모두에게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온 걸지도 모르죠. 이게 그냥 쟤 얄밉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이건요, 투표라는 제도 자체가 가진 아주 근본적이고 심지어 수학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장면이거든요. 경제학자랑 수학자들이 이걸 파고 들어보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선택지가 3개 이상만 되면 완벽하게 공정한 투표 시스템이라는 건 그냥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갖다 써도 이 근본적인 결함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은 뭘까요? 바로 전략 조작이 불가능한 시스템이겠죠. 그러니까 누구도 굳이 머리 굴려서 자기 속마음을 속일 필요가 없는, 그냥 솔직하게 투표하는 게 무조건 이득이 되는 그런 정직한 게임 말이죠. 자, 그럼 그 정반대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독재적 시스템입니다. 말 그대로 딱 한 사람의 의견이 모든 걸 결정해버리고 나머지 사람들의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그런 방식이죠. 바로 이 두 가지 개념이 꽝 하고 부딪히는 지점에 바로 그 유명한 기버드 세터스웨이트 정리가 있습니다. 이 정리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현실은요, 생각보다 훨씬 더 냉정해요. 우리가 만드는 어떤 투표 시스템이든 그건 전략적으로 조작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독재적이거나 이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표하는 사람들을 바꿀 수 없다면 차라리 우리가 하는 이 게임의 규칙, 즉 판 자체를 새로 짜보는 건 어떨까요? 바로 이 생각의 전환이 우리의 관점을 단순한 투표 규칙 찾기에서 훨씬 더 넓은 분야, 바로 메커니즘 디자인으로 이끌어줍니다. 메커니즘 디자인의 목표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행동하게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신기하게도 그룹 전체의 가장 좋은 결과로 이어지도록 애초에 게임의 판 자체를 아주 똑똑하게 설계하는 거죠. 자,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실제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메커니즘 디자인이 얼마나 강력하고 우아하게 작동하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매년 수천 명의 의대 졸업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똑똑한 새내기 의사들을 전국의 수많은 병원 레지던트 프로그램에 배정해야 해요. 이거 정말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겠죠? 모두가 결과에 수긍할 수 있는 정말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복잡한 매칭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아주 고전적인 예시로 바꿔서 한번 풀어볼게요. 바로 안정적인 결혼 문제라는 퍼즐인데요. 여기 각자 선호하는 이성 순위가 뚜렷한 4명의 남자와 4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자, 이들을 어떻게 짝지어줘야 아무도 불만을 품지 않을까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안정적인 매칭이 뭘까요? 쉽게 말해서 매칭이 다 끝났는데 나 지금 내 파트너보다 저 사람이랑 되는 게 더 좋은데? 하고 생각하는 두 사람이 서로 눈이 맞는 그런 불만 커플이 단 한 쌍도 없는 상태를 말해요. 이런 커플을 블로킹 페어라고 부릅니다. 이런 블로킹 페어가 하나라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커플은 규칙을 깨고 자기들끼리 만나겠죠. 그럼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고 혼란에 빠집니다. 반면에 안정적인 매칭은 누구도 딴 마음을 품을 이유가 없게 만들어요. 자, 그럼 문제는 이거죠. 어떻게 하면 이런 안정적인 매칭을 반드시 찾아낼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우아한 알고리즘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경제학자 로이드 셰플리와 데이비드 게일이 만든 지연된 수락 알고리즘입니다. 규칙은 아주 간단해요. 1단계, 모든 남자가 각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여성에게 가서 청혼을 합니다. 2단계, 여성들은 자기한테 청혼한 남자들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일단 임시로 받아줘요. 나머지는 거절하고요. 3단계, 거절당한 남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자기 목록의 다음 순위 여성에게 갑니다. 4단계, 그럼 여성들은 새로 청혼한 사람과 기존에 임시로 잡고 있던 사람을 비교해서 더 좋은 사람을 선택합니다. 이 과정을 모든 사람이 짝을 찾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1라운드를 한번 볼까요? 남자들이 각자 자기 마음속 1순위 여성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여성 2와 4는 한 명에게만 청혼을 받아서 일단 잠정적으로 받아들였고요. 여성 1은 2명에게 동시에 청혼을 받았네요. 이 중에서 자기 선호도에 따라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거절합니다. 자, 그럼 2라운드로 가볼까요? 1라운드에서 차인 남자들이 이제 각자 2순위 여성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어떤 여성은 원래 다른 남자를 받아줬었는데 새로 청혼한 남자가 자기 순위에서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원래 남자를 거절하고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거절당하고 다시 청혼하고 더 좋은 상대를 선택하는 과정이 몇 번 반복되다 보면 결국 더 이상 아무도 거절당하지 않는 모두가 짝을 찾은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최종 매칭은요, 놀랍게도 반드시 안정적이라는 게 수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블로킹 페어가 절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자, 이 똑똑한 알고리즘은 단순히 짝짓기 문제의 해법 그 이상을 보여줍니다. 바로 우리 삶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규칙, 즉 시스템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아주 큰 통찰을 던져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이 안정적인 결과를 보장하지만 완벽하게 공평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규칙을 보면 먼저 적극적으로 청혼하는 쪽이 있잖아요. 시스템적으로 바로 그 청혼하는 쪽이 평균적으로 자기한테 더 유리한 상대를 얻게 됩니다. 만약 여자들이 먼저 청혼하게 규칙을 바꾸면 결과는 반대가 되겠죠.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더 나은 결과를 얻고 싶다면 그냥 사람들이 좀 더 착하게 이타적으로 행동했으면 하고 바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대신에 우리는 마치 건축가처럼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그 결과가 전체에 이롭게 돌아가는 더 나은 시스템을 설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나은 설계가 필요한 시스템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세상을 움직이는 이 보이지 않는 규칙들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